안녕하세요. 9장 4절 여러가지 포인터에 대한 비교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절은 저희가 지금까지 배웠던 포인터들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공부하는 절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건 저희가 공부했던 인트형 포인터네요. 인트형의 주소를 저장하는 포인터. 얘는 인트형의 2차 포인터네요. 인트형의 주소의 주소를 저장하는 포인터. 얘는 뭘까요? 네, 얘는 1차원 배열이 되겠네요. 네, 얘는 2차원 배열이 되겠죠. 얘는 이렇게 먼저 결합이 돼서 배열은 배열인데 인트 주소를 저장하는 배열이 되겠습니다. 3개짜리. 자, 얘는 어디서 많이 봤죠? 네. 먼저 어디가 결합이 돼서 얘가 결합이 돼서 포인터다. 포인터다. 이건 포인터 변수입니다. 포인터 변수인데 열이 3개짜리인 2차원 인트형, 2차원 배열의 주소를 저장하는 포인터다 라는 뜻이죠. 자, 이거는 포인터죠. 포인터. 먼저 여기가 먼저 결합이 되기 때문에 포인터다 라는 뜻이죠. 포인터는 포인터인데 행과 열의 개수를 2 곱하기 3씩 건너뛰는 포인터다. 곧 3차원 인트형 배열의 주소를 저장하는 포인터. 이건 2차원 인트형 배열의 주소를 저장하는 포인터가 되겠습니다. 모두 다 배열 포인터죠. 네, 배열 포인터. 그 다음 이거는 이렇게 먼저 결합이 돼서 여기 보면 이 내부에서도 배열이네요. 배열. 근데 어떤 배열이냐? 네, 포인터를 갖는 배열이다. 배열은 배열인데 메모리 공간 2개가 만들어지는데 연속하게 2개가 만들어지는데 이 2개가 연속하게 만들어지는 놈들이 모두 다 뭘 저장하냐? 주소를 저장하는 포인터다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여기 뒤에 이렇게 붙어 있죠. 이렇게 붙어 있고 얘는 잘 보시면 누구하고 똑같냐면 얘하고 똑같습니다. 단 얘 같은 경우는 얘가 ARR이 하나지만 얘 같은 경우는 ARR이 2개죠. 곧 얘는 포인터가 연속하게 2개가 만들어졌는데 연속하게 2개가 만들어졌는데 이 포인터가 바로 배열의 주소를 저장하는 2차원 배열의 열의 개수가 3개짜리인 인트형 배열의 2차원 배열의 주소를 저장하는 포인터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포인터가 몇 개 있어요? 2개가 있죠. 포인터가 2개가. 그런데 2차원 배열의 주소를 저장하는 포인터가 2개가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포인터입니다. 포인터. 포인터인데 여기 보니까 이게 뭐죠? 여기는 자료 형식. 여기는 열의 개수를 3개씩 건네띄네요. 아, 얘는 누가 흡사하냐면 얘와 흡사하네요. 얘와 흡사한데 얘를 다른 거 딱 하나 있죠. 얘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여기다가 에스테리크 연산자를 붙여서 조금 전에는 인트형 열의 개수가 3개짜리 2차원 배열을 저장하는 포인터, 바로 배열 포인터였다면 이제는 인트형 주소를 저장하는 열의 개수가 3개짜리인 2차원 배열에 저장하는 포인터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얘는 포인터일까요? 얘는 포인터가 아닙니다. 자, 여기 가로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건 함수입니다. 함수고 리턴 타입이 누구예요? 인트형 주소를 저장하는 함수에 대한 선언 정보입니다. 선언 정보. 곧 시그니처가 되겠죠? 함수의 시그니처. 함수 이름이 펀시고 매개 변수 리스트를 갖지 않는 리턴 타입이 인트형 에스트리크인 함수 정의에 대한 선언 정보가 되겠네요. 시그니처. 자, 이건 뭘까요? 이거는 이렇게 썼죠. 이렇게. 여기는 포인터다라는 걸 먼저 명시하고 여기다 이렇게 가로를 쳤으니까 아, 함수 포인터네요. 리턴 타입이 인트고 매개 변수 리스트를 갖지 않는 함수를 저장하는 포인터다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얘는 뭘까요? 여기를 이렇게 먼저 봐야 되겠죠? 배열입니다. 먼저 배열. 배열인데 어떤 배열이냐? 포인터를 갖는 배열이다. 한마디로 메모리가 2개가 연속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다가도 주소를 저장하고 여기다도 주소를 저장하는 포인터다. 근데 어떤 포인터인가요? 네, 여기에 가로가 이렇게 붙어 있네요. 그러니까 함수 포인터입니다. 얘하고 똑같죠? 똑같은데 2개짜리죠. 한마디로 함수 포인터, 인트를 리턴하고 매개 변수 리스트를 갖지 않는 이런 함수 포인터가 배열로 2개가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간단하게 저희가 살펴봤고요. 자, 이제 실제 예제와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어려운 내용이 없겠죠?
이건 쉬운 내용이니까 바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트형 n을 만들고 인트형 포인터 np를 만들면 언제든지 n의 주소를 가리킬 수 있다. 복습 차원에서 보도록 하죠. n의 메모리를 만들어 놓고 n의 주소를 가리키려면 얘는 인트 형식이니까 인트형 포인터로 이 주소를 가리킬 수 있다. 포인터는 몇 바이트? 4바이트짜리다라는 소리죠. 그리고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주소로 애스테리크 연산자를 붙이면 인트형이 된다라 그랬죠? 그래서 누가 되겠어요? np가 되겠죠. 애스테리크 np는 n의 메모리와 완벽하게 동일하다라는 거. 한마디로 주소 앞에 애스테리크 연산자를 붙이면 바로 메모리의 이름이 되면서 인트형 애스테리크 형식은 인트 형식 메모리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공부를 했었죠. 뭘 공부했었냐? 여기가 t 형식이다. t 형식. 그리고 이 주소는 t형 애스테리크 형식이라고 했을 때 p라는 포인터가 가리키면 얘는 애스테리크 p가 되고 애스테리크 p는 t 형식, 애스테리크 p의 주소는 t의 애스테리크 형식이 된다는 거 꼭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이 t는 int가 될 수도 있고 차가 될 수도 있고 더블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얘는 int가 될 수도 있고 차가 될 수도 있고 더블이 될 수도 있겠죠. 자,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 두 번째 내용은 int형의 주소의 주소를 저장하는 애스테리크의 애스테리크 형식이 되겠습니다. 2차 포인터네요. 그래서 이런 거죠. n이라는 인트형 메모리가 있는데 이 인트형 메모리의 주소를 저장하는 포인터는 1차 포인터. 자, 이런 1차 포인터는 인트형 애스테리크 형식이니까 이런 1차 포인터에도 주소가 있죠. 메모리니까 주소가 있겠죠. 이 주소를 저장하고자 하면 어디다 저장하냐? 주소의 주소이기 때문에 인트형 주소의 주소이기 때문에 인트형 2차 포인터를 만들어서 저장한다 라고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얘의 형식은 뭐다? 인트형 애스테리크 형식이다라는 거.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른다? 인트형 2차 포인터라고 부른다. 그래서 MPP가 인트형 2차 포인터니까 애스테리크 연산자를 하나 붙이면 1차 포인터가 되겠죠. 네. 그래서 누구하고 같다? MP와 애스테리크 MPP는 같다라는 뜻이죠. 자, 그렇다면 다시 애스테리크 연산자를 하나를 더 붙이면 애스테리크 MPP에 다시 애스테리크 연산자를 하나를 붙이면 여기 시작 주소로부터 인트형 메모리가 됐네요. 이제 드디어 인트형 메모리가 돼서 n과 완벽하게 동일한 메모리가 된다. 다음은 인트형 1차원 배열이네요. 인트형을 연속하게 3개 만들어라. 네. 인트형 연속하게 3개를 만들었습니다. 인트형 메모리 하나, 인트형 메모리 둘, 인트형 메모리 세가 이게 어버버합니다, 말이. 인트형 3개가 연속하게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첫 번째 메모리는 0번 인덱스를 사용해서, 두 번째 메모리는 1번 인덱스를 사용해서, 세 번째 메모리는 2번 인덱스를 사용해서 이렇게 메모리에 접근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때 배열의 이름은 곧 배열이 시작하는 주소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인트형 2차원 배열이네요. 2차원 배열은 저희가 논리적인 그림으로 표현하면 0, 1, 3개니까 0, 1, 2 그래서 인덱스 2개를 사용해서 이 메모리들을 접근하고자 하는 겁니다. 0번에 0번 그러면 이 메모리를 의미하겠죠. 1번에 1번 그러면 이 메모리를 의미하겠죠. 1번에 2번 그러면 이런 메모리를 의미하겠죠. 이렇게 인덱스 2개를 사용해서 이런 메모리들을 접근하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2차원적으로 접근하고자 할 때, 사용하고자 할 때 2차원 배열을 사용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2 곱하기 3짜리 배열은 만들어 놓고 초기화를 시켰죠. 그러니까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자, 메모리를 크게 2개로 나누는데 그 2개는 다시 3개로 나눠진다. 2개는 다시 3개로 나눠진다. 그래서 첫 번째 메모리는 인덱스 앞에가 0번, 0번, 0번. 두 번째 메모리는 1번, 1번, 1번. 다시 첫 번째 메모리에서 3개는 0번, 1번, 2번. 다시 두 번째 메모리에서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0번, 1번, 2번 이렇게 인덱스를 사용해서 메모리들을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바로 2차원 배열이라는 것이죠. 자, 이건 뭘까요? 네, 이거는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대괄호가 있죠. 배열이다, 배열. 배열은 배열인데, 자, 배열은 배열인데, 어떤 배열이냐? 얘가 저장하는 형식이, 이 배열의 형식이 인트형 애스테리크 형식이다. 한마디로, 3개의 메모리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얘의 자료 형식이 뭐라고요? 인트형 애스트리크 형식이라는 거예요. 얘도 인트형 애스트리크 형식, 얘도 인트형 애스트리크 형식. 인트형 포인터를 3개 갖는 배열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ARR 0번, ARR 1번, ARR 2번이 모두 다 인트형 주소를 보관할 수 있다. 그래서 자, 여기 보면 N1부터 N3까지 3개의 인트 형식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인트형 주소를 저장하는 3개짜리 배열을 만든 다음에 각각의 주소들을 보관했습니다. 메모리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와 같이 만들어지겠네요. 네. N1에 N2에 N3의 주소를 각각 0에 1에 2 인덱스의 배열에다가 집어넣네요. 자, 그렇다면 이 배열의 이름은 곧 이 메모리의 이름으로서 포인터니까요. 당연히 얘의 시작 주소로 가리키고 있으니까 N1은 뭐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asterisk ARR 0번이라고도 부를 수 있겠죠. N2는 당연히 asterisk ARR 1번이라고도 부르겠죠. 당연히 N3는 ARR asterisk 2번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할 수가 있겠네요. 다음은 이렇게 포인터다. 네, 포인터는 페인트인데 여기 대괄호가 이렇게 붙어있죠. 그래서 먼저 이걸 보시면 돼요. 여기가 소괄호가 있으니까 소괄호가 가장 먼저 보여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포인터다. 어떤 포인터입니까? 네, 여기 보면 대괄호가 딱 붙어있는 것이 열의 개수가 3개씩 건너뛰는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인트형 2차원 배열의 열의 개수가 3개짜리인 배열의 시작 주소를 저장하는 포인터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포인터예요? 바로 이런 배열의 시작 주소처럼 동작하는 포인터입니다. 배열 포인터라고 부르죠. 이런 포인터를. 한마디로 열의 개수가 3개짜리면 누구든지 다 이 ARR에 저장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만약 인투용 이렇게 있었다고 합시다. ARR3 그 다음에 한 100개짜리 근데 열의 개수는 몇 개? 3개 이렇게 있다면 이런 ARR3도 어디다 저장할 수 있다? ARR에다 저장을 해서 누구처럼 사용할 수 있다. 이 ARR3처럼 똑같이 사용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2차원 배열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2차원 배열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걔의 시작 주소를 ARR이 가리켰는데요. ARR은 포인터니까 4바이트 변수일 뿐이죠. 그래서 가리키고 나면 이 메모리에 접근을 뭘로 할 수 있다? 여기를 똑같이 누구로 고치면 ARR로 고치면 ARR로도 똑같이 ARR2와 같이 동작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런 2차원 배열의 주소를 저장하는 배열 포인터가 되겠습니다. 이걸 한번 저희가 읽어볼까요? 2차원, 인트형 2차원 열의 개수가 3개짜리인 배열의 주소를 저장하는 포인터라는 뜻이죠. 그래서 배열의 주소를 저장하는 배열 포인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 포인터는 쓸 일이 사실 거의 없는데요. 만약 이런 포인터를 쓸 일이 있다면 웬만하면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있는가 한번 찾아보는 게 더 좋습니다. 어찌됐건 저희는 포인터를 공부하는 차원에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인터입니다. 네, 소괄호가 있기 때문에 포인터다. 어떤 포인터냐? 여기 대괄호를 사용했고 2 곱하기 3짜리예요. 한마디로 인트형 3차원 배열 열의 개수, 행의 개수가 2 곱하기 3짜리씩 건너뛰는 3차원 배열의 주소를 저장하는 포인터가 되겠습니다. 3차원 배열의 주소를 저장하는 포인터. 그래서 이런 애예요. 이런 애. 자, 여기 보시면 열의 개수가 2 곱하기 3짜리죠. 행열의 개수가 2 곱하기 3짜리. 이런 애와 똑같이 동작하는 포인터를 만들어라 그러면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ARR은 누구의 주소를 저장하냐면 ARR3의 주소를 저장한다면 ARR3와 똑같이 이 메모리를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3차원 배열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 ARR은 포인터일 뿐이니까 이 3차원 배열의 시작 주소로 가리켰죠. 한마디로 열의 행의 개수가 2 곱하기 3짜리인 배열의 주소를 가리켜서 그럼 이제부터 ARR3는 누구라고 쓸 수 있어요. 이 ARR 포인터를 사용해서 얼마든지 ARR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도 똑같이 이 메모리들을 모두 다 접근해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여기 소괄호가 이렇게 붙어 있고 또 여기에 대괄호가 이렇게 붙어 있네요. 아, 이건 배열이다. 어떤 배열이죠? 네, 그렇습니다. 포인터 배열입니다. 포인터 배열. 배열은 배열인데 얘가 가지고 있는 두 개의 배열이 포인터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어떤 포인터일까요? 거기에 힌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행의 열의 개수가 3개짜리인 인트형 배열의 주소를 2차원 배열의 주소를 저장하는 포인터가 되겠죠. 저희가 어려우면 이 문장을 K로 놔보세요. K. 그러면 인트형 에스트리크 K 3개짜리. 이게 뭐죠? 배열 포인터죠. 배열 포인터. 그런데 단지 K가 배열일 뿐이니까 2개가 있는 거죠. 포인터, 배열 포인터가 2개가 있는 거고 이 배열 포인트는 인트형 열의 개수가 3개짜리인 주소를 저장하는 포인터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메모리상에 표현해 놓은 내용이 바로 이놈입니다. 네, 이놈. 배열이 이렇게 원소 2개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다가 포인터를 저장한다는 소리죠. 이 포인터는 어떤 주소를 저장하는 포인터냐? 바로 배열의 무슨 배열에? 열의 개수가 3개짜리인 2차원 배열의 시작 주소를 저장하는 열의 개수가 3개짜리인 2차원 배열의 주소를 저장하는 포인터다. 배열 포인터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2차원 배열을 2개를 만들어 놓고 자, 이 배열을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각각의 주소를 저장했습니다. 네, 주소를 저장했죠? 그러면 자, 이제 이 포인터 ARR0이라는 포인터 이 포인터는 누구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 이제 이 ARR1처럼 사용할 수 있죠. 네, 이걸 지우고 이렇게 싹 지우고 안 보이게 지우고 이거 대신에 누굴 사용할 수 있다? 네, 포인터인 ARR0번. 왜? 이 ARR0번이 ARR1처럼 사용하기 위한 포인터거든요. 네, 그래서 이 ARR1 대신에 ARR0을 써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ARR1이라고 되어 있는 건 당연히 누구처럼 동작하기 위한 포인터죠? 바로 ARR2처럼 동작하기 위한 포인트죠? 그러니까 얘를 싹 지우고 여기다가 ARR 뭐라고 써도 1이라고 하는 포인터를 써가지고 메모리를 똑같이 사용하고 접근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네, 소괄호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포인터입니다. 포인터. 그런데 여기 대괄호가 이렇게 붙어 있죠? 이건 뭐죠? 열의 개수가 3개짜리인 열의 개수가 3개짜리인 2차원 배열의 주소를 저장하는 네, 포인터다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타입이 뭐냐? 인트형 포인터 타입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간단하게 여기를 T라는 타입으로 갈까요? T라는 타입이라고 하면 저희는 이런 포인터를 뭐라고 하죠? 배열 포인터인데 2차원 배열의 열의 개수가 3개짜리인 T형 타입의 주소를 저장하는 배열 포인터다 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T타입이 인트형 포인터 타입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지만 이런 거예요. 2차원 배열이 있습니다. 이렇게 2차원 배열. 여기도 2차원 배열이 있습니다. 2차원 배열. 2차원 배열이 있는데 열의 개수가 모두 다 3개짜리인 2차원 배열이에요. 2차원 배열인데 2차원 배열 타입이 뭐냐? 주소 타입이에요. 주소 타입. 주소들을 저장하는 2 곱하기 3짜리 배열. 주소를 저장하는 2 곱하기 3 곱하기 3짜리 배열. 이런 애들의 주소를 저장하는 네, 포인터가 뭐다? 바로 이와 같이 만들어진 포인터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은 사실 여기 그림으로 표현해 놨는데 어차피 똑같죠.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공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사실 이렇게 작성할 일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고 새로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모색하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복잡한 포인터나 배열을 사용하는 건 절대 좋은 코드가 아닙니다. 자, 다음은 네, 우리가 앞에서도 공부했듯이 포인터가 아닙니다. 이건 함수의 시그니처예요. 여기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건 함수라는 뜻이거든요. 함수는 함수인데 인트형 주소를 반환하는 함수고 매개 변수 리스트가 없는 함수다라는 시그니처 정보, 곧 선언 정보, 함수의 선언 정보가 되는 겁니다. 함수의 선언 정보라는 건 함수의 이름과 함수의 매개 변수 타입과 리턴 타입, 반환 타입을 함수의 시그니처 혹은 함수의 선언 정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함수가 있다면 이런 함수의 네, 시그니처가 바로 이렇게 되겠네요. 자, 다음은 딱 봐도 함수 포인터입니다. 이건 포인터죠.
포인트는 포인트인데 여기가 소괄호가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 걸로 봐서 아 이건 함수의 주소를 저장하는 함수 포인터구나. 리턴 타입이 뭐냐? 인트를 반환하고 매개변수 리스트가 없는 함수의 주소를 저장하는 포인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애들입니다. 이런 애들의 주소를 저장하는 포인터를 만들어서 주소를 저장하고 얼마든지 이런 함수들을 호출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벌써 마지막이네요. 네. 마지막으로 여기 가로를 이렇게 보고 여기 대가로를 이렇게 보면 먼저 배열이네요. 이건 배열인데 이게 어떤 배열이냐? 포인터 배열이네요. 포인터를 2개 갖는 배열입니다. 원소로 배열 2개를 만들었는데 원소가 2개를 만들어서 저장을 하는데 누구냐? 바로 주소를 저장하는 포인터다. 그런데 어떤 포인터입니까? 여기 가로가 이렇게 있죠. 한마디로 함수 포인터네요. 함수 포인터. 리턴 타입이 인트고 매개변수 리스트가 없는 함수 포인터입니다. 아하, 여기다가 함수의 주소를 저장하고 여기다가도 함수의 주소를 저장해서 이건 함수의 주소니까 fpunch 0번으로 함수를 이렇게 호출할 수 있겠네요. 이게 호출이죠. 함수의 주소를 저장했다면 함수의 주소를 이용해서 이렇게 함수를 호출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 이런 함수들이 만들어져 있다면 함수들의 주소를 이렇게 저장하고 이렇게 함수들을 호출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장은 복습하는 의미에서 쭉 봐왔는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차원에서 공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